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지난 1월 영국에서는 국민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감을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현대 사회의 새로운 전염병으로 일컬어지는 외로움. 그러고 보니 한민복 시인의 시도 생각이 납니다. 사람 그리워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선천성 그리움이에요. 결국 외로움은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말도 떠오르는데요. 고전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3월 10일 EBS 북카페는 토이의 그럴 때마다로 시작합니다. 조차도 조그만 행복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의 DJ 명루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새겨지는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EBS 북카페 고전 100선. 이번 주 EBS 북카페에서는 서양 고전을 대표하는 플라톤의 저작을 읽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소감을 좀 보내주십시오.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테네, 민주주의, 아카데미아 뭐든 좋습니다. 반디나 카카오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샵 1045로 문자 메시지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EBS 북카페 고전 100선 여러분의 추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고전을 EBS 북카페 홈페이지 고전 100선 추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고전 또 작품 속에 명대사, 명장면을 올려주시면 함께 읽으면서 고전을 음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려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종출판에서 나온 저의 책 논어는 처음이지, 그리고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책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실린 중기작품 파이돈을 읽어봅니다. 파이돈. 플라톤이 쓴 대화편 저작은 25편 정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화편이라고 합니다. 언제 썼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의 저작은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작품으로 나뉘는데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소크라테스의 변명하고 크리톤은 초기 작품이고 오늘 낭독해드릴 파이돈은 그의 중기 작품으로 꼽힙니다. 젊은 시절 스승 소크라테스가 처형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플라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삶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의 열정을 초기 작품에 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파이돈은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야기,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대화 나누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먼저 이 대화편의 제목이 된 파이돈이라는 사람이 궁금하시죠? 플라톤의 대화편의 제목은 사람 이름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파이돈입니다. 파이돈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전쟁 포로로 아테네에 끌려와서 노예로 팔릴 운명에 처했는데 그의 재능을 알아본 소크라테스가 몸값을 치르게 하고 자유의 몸이 된 철학자입니다. 이 대화편은 파이돈이 플리우스라는 도시에 들렀다가 에케크라테스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인 에케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죽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파이돈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처음부터 말하기로 하지요. 대화 전부를 상세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는 늘 아침 일찍 재판이 열렸던 법정에 모였습니다. 법정은 감옥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거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감옥 문은 일찍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소크라테스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는 보통 때보다 더 일찍 모였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감옥을 나올 때 우리는 그 신성한 배가 델로스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는 장소에서 아주 일찍 만나기로 약속했죠. 감옥에 도착하니 늘 문을 열어주던 간수가 밖으로 나와 우리를 가로막고 그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간수는 11인 집행위원이 지금 소크라테스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사슬을 풀고 그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수는 곧 돌아와서 들어가도 좋다고 일러주더군요. 들어가 보니 소크라테스는 방금 사슬에서 풀려나 있었고 그 옆에는 당신도 잘 아는 크산티페가 애들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크산티페는 우리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소크라테스, 당신이 친구분들과 이야기하고 저분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리톤, 누구를 시켜서 저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게. 그래서 크리톤의 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크산티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크산티페가 나가자 소크라테스는 침상에 앉아서 몸을 구부려 발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발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묘한 일인가. 그리고 쾌락의 반대라고 여겨지는 고통과의 관계도 또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쾌락과 고통은 동시에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으면서도 그중 하나를 추구해서 얻은 사람은 대체로 다른 하나도 어쩔 수 없이 얻게 마련이기 때문이야. 그 몸뚱이는 둘이지만 머리 하나에 붙어있는 셈이야. 그리고 이솝이 이러한 점을 알았더라면 그는 신이 쾌락과 고통 간의 싸움을 화해시키려다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고 양자의 머리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가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우화를 지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지금의 내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 발이 사슬에 묶였을 때에는 고통스럽더니 쾌락이 뒤따라오는 것 같아. 소크라테스 최후의 날이죠. 예. 제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감옥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델로스로 떠났던 배가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델로스 섬에서 배가 돌아오면 이제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 사형 집행을 눈앞에 앞두고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애들을 안고 울면서 말하죠. 소크라테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악처로 잘못 알려져 있죠. 생활력이 강한 부인입니다. 정말이요. 아니 뭐 남자는 철학자 돼서 밖에서 나가서 젊은이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면 답니까? 지금 집에서 애들 키우는 크산티페는 고생인데 소크라테스가 또 생활비도 안 갖다 줘요. 어떻게 길을 하는 거야 애들은. 지금 학원은 어떻게 보내고. 아, 이때도 사교육이 있었다니까요. 네, 소피스트들이 과외비를 받으면서 삶의 처세술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이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둔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고통이 쾌락이고 쾌락이 고통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케베스와 시미아스는 어째서 죽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걸 또 덜컥 받아들여요. 지금 오늘 지금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한테 뭘 증명해달라고 그러고 논증을 해달라고 그러고 참네. 아이고, 철학자는 참 철학자입니다. 노래를 하나 듣고 가죠. 박학기가 부릅니다. 어느 거리에서. 햇살은 너무 눈부셔 키 작은 나무 사이로 문득 눈물이 나도록 바람 상들 불어와 오래전 향기를 싣고 가슴 뭉클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여 봐도 내 가슴은 또다시 허탈해지네. 하늘 위에 끝도 없이 뭉게구름 불러봐요 그때 그 고운 멜로디 함께 어울려 기쁘던 시절 기억한다면 들러봐요 그때 그 작은 화랑은 이름 모를 화가의 많은 그림들 생각난다면 뒤돌아볼 수 없는 숨가쁜 하루하루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여 봐도 내 가슴은 또다시 허탈해지네. 하늘 위에 끝도 없이 뭉게구름 불러봐요 그때 그 고운 멜로디 함께 어울려 기쁘던 시절 기억한다면 들러봐요 그때 그 작은 화랑은 이름 모를 화가의 많은 그림들 생각난다면 이러한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진정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 진정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가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은, 그리고 영혼이 육체의 악에 감염되는 동안은 우리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우리와 우리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유의 길을 우리는 찾아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욕구는 진리라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육체는 양식을 요구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끝없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게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우리의 참된 존재에 대한 추구를 압도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육체는 우리의 마음속을 애욕과 욕망과 공포와 모든 종류의 환상과 끝없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사실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유의 힘을 전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불화나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육체와 육체의 욕망이 그 원인 아닌가? 전쟁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돈은 육체 때문에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장애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학하는 데 쓸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가한 시간이 생겨서 사색에 잠기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육체가 끼어들어 우리의 탐구에 동요와 혼란을 일으켜서 놀랍게도 우리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가지려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험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일이다. 영혼 자체만이 사물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갈구하며 우리의 애인이라고 부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야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영혼이 순수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면 다음 두 경우 중에 하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곧 지식은 전혀 획득되지 않거나 또는 획득된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의 일인 것이다.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영혼은 육체를 떠나 홀로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육체와 관계를 갖거나 사귀지 않고 또 육체의 본성에 전염되지 않고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시각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킬 때 우리는 지식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육체의 어리석음으로부터 풀려날 때 우리는 순수하게 될 것이며 순수한 것과 사귈 것이며 스스로 도처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말이야. 순수하지 못한 것은 순수한 것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지. 시미아스, 이것이 참된 애지자들이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 없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일세. 자네도 동의하겠지. 그렇지 않은가? 소크라테스가 그의 최후의 날 심미아스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었습니다. EBS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고전 백선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고전을 EBS 북카페 홈페이지 고전 백선 추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은경님께서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추천해 주셨네요. 아, 고도를 기다리며 참 좋은 작품이죠. 네, 부조리극이라고 하는데 책으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낭독을 해드리면 또 다른 맛이 있을 겁니다. N명숙 서님께서는 이런 사연과 함께 열하일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전에 명로지님이 진행했던 고전 읽기를 팟빵으로 우연히 듣기 시작한 후에 고전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주간 열하일기 완독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매주 한번 들으러 가고 있어요.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연암 선생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 연암 선생님의 불후의 명절을 저의 드라마틱한 낭독과 재미있는 해설로 다시 듣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아시네요. 네. 드라마틱한 낭독, 재미있는 해설. EBS 북카페 고전 백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고 있는 이 파이돈에는 영혼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영혼 불멸 사상을 논하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산문문학의 아주 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주제를 주장하죠. 논중을 통해서 철학자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죽어서 몸이 분리된 이후에도 영혼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영혼 불멸의 세계, 사후 세계를 이야기한 소크라테스. 그는 이 논증을 마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소크라테스가 마지막까지 어떤 논증을 펼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을 모시고 계속해서 책을 낭독해 보도록 하죠. 신효범이 부릅니다. 난 널 사랑해.
3월 10일 토요일 EBS 북카페 플라톤의 파이돈을 함께 읽어주실 김경진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마음속에 아끼시는 그 고전, 그 가운데 명장면이나 명대사를 꼽아주신다면요. 이게 고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불교 초기 경전 중에 네. 법구경이라고 고전이죠. 예. 네. 그 법구경 첫 장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 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돌아간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 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 어떠한 직업적 또는 뭐 금전적 뭐 명예, 재물 뭐 이런 성취를 하는 것도 마음에서 욕망을 내기 시작해야 네. 첫 발자국을 뛰기 시작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파이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이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스피릿.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이틀 동안 크리톤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담은 파이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크리톤과 파이돈이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보면 법과 제도, 국가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네. 인간이 우주 안에서 어떤 개체적 존재라고 본다면 육체와 영혼의 문제가 모든 생명체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이죠. 네. 그럼 플라톤의 파이돈 가운데 영혼 불멸을 증명하는 부분을 김경진 의원님과 제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 의원께서 소크라테스를 제가 케베스 역할을 맡을 건데요. 케베스는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으로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변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변화하지 않을 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인간의 한 부분은 육체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영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가깝고 어떤 것을 더 닮았는가? 물론 보이는 것에 가깝지요. 이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인다 혹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그 형태가 보인다 또는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닌가? 네,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네, 그러면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깝고 육체는 보이는 것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예전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해오지 않았는가? 영혼이 육체를 지각의 도구로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기타 어떤 감각을 사용할 때 육체를 통해 지각한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 지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야. 영혼도 육체에 의해 가변적인 영역으로 이끌려 들어가 방황하고 혼미에 빠진다고 말해오지 않았는가? 세계가 영혼을 속박해서 영혼은 변화에 접하게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반성할 때 영혼은 다른 세계, 곧 순수하고 영원하며 불멸하고 불변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네. 이러한 것들은 영혼과 동질적인 것으로서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허용을 받고 방해를 받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과 함께 살게 되네. 이와 같이 되면 영혼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과 사귐으로써
영혼은 불변의 것이 되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네, 플라톤의 저작 파이돈 가운데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 김경진 의원과 함께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파이돈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신체에서 해방돼서 순수하게 되면서 활발한 사유가 활동을 할 때 지혜가 얻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와, 어려운 듯하면서도 또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절의 스님이나 네. 수녀님, 신부님, 이제 목사님 이렇게 성직자들 중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올곧게 수행을 하시고 종교적 이제 기율을 잘 지켜오신 분들을 보면 네. 의외로 그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전혀 없는데 네. 아주 직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에 가서 사찰 불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건물 짓고 예, 예. 시내 이제 길 이렇게 하는데 전혀 건축학이나 조경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스님인데 네. 선방에서 참선만 하셨던 스님이 그 어떤 건축가보다 그 어떤 조경가보다도 더 훌륭한 조경물이나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차분하게 정말 자기 영혼의 주인이 돼서 네.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의 본질을 직감적으로 꿰뚫기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보면 아마 그런 직관이라는 것도 지혜의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오로지 사유만 가지고 원자의 존재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뭐 현미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네. 간혹가다 보면 이제 15세기, 16세기 그림을 보면 네네네. 사실은 로켓가 날아가는 그림들 그렇죠. 예, 미래를 그냥 직관적으로 예측한 뭐 과학과 예술이 거의 하나가 되는 이건 직관적인 알들이거든요. 그걸 네. 이제 예술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영혼이 맑아지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나 싶어요. 보면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플라톤의 오늘 읽어드린 파이돈인데, 이 모습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독배를 드는 소크라테스라는 다비드의 그림도 그중 하나인데, 네. 그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책의 앞부분에 표지로 나와 있죠. 네. 네. 그 그림. 야, 정말 이 책을 읽고 그 그림을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손가락 하나 번쩍 들면서 네. 진지하게 이 대화를 하고 자기 논지를 죽기 직전까지도 설파하고 있는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노인이십니다. 네. 근데 거꾸로 보면 화가들이 대단한 게요. 네. 저 하나의 장면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이게 다 그려져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컷 예, 속에. 예, 예. 이제 그 능력 또한 대단한 거죠, 보면. 네.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 본인만 좀 초연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 예. 크리토는 침상 위에 앉은 소크라테스의 무릎을 이렇게 쥐고 있고, 참 철학도 그렇지만 예술도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최후를 앞두고 당부한 부분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만나보죠. 조덕배가 부릅니다. 꿈에.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을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소크라테스, 우리들에게 부탁할 말은 없나? 자녀에 대해서나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크리톤, 특별히 부탁할 것은 없네. 오직 한 가지, 내가 자네들에게 늘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게. 이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이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들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길일세. 그러나 자네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네들에게 권고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처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공헌을 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걸세.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네.
그런데 자네를 어떤 방식으로 묻어줄까? 자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러나 자네는 나를 꼭 잡고 내가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걸세. 나는 크리톤으로 하여금 여기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토론을 주도해온 동일한 소크라테스임을 믿게 할 수가 없군. 그는 조금 있다가 시체로 보게 될 다른 소크라테스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그는 나를 어떻게 묻으면 되겠냐고 묻는 거야. 나는 독약을 마시고 자네들 곁을 떠나 축복받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숱한 말을 했건만 이런 말들이 크리톤에게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말로 자네들과 나 자신을 달래기는 했지만 따라서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에게 그가 나를 위해 보증인이 되어 주었거니와 지금은 자네들이 나를 위해 그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주길 바라네. 그러나 이번의 보증은 전번과는 다른 거야. 전번에는 그는 내가 틀림없이 있으리라는 것을 재판관에게 보증했지만 이번에는 자네들이 나는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것을 그에게 보증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야만 나의 죽음을 보아도 그는 덜 괴로워할 것이며 내 시체가 화장되거나 매장되는 것을 보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걸세. 나는 내가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슬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한 매장할 때에 소크라테스를 입관시키자라든가 무덤까지 소크라테스를 따라가자라든가 소크라테스를 묻자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지 않네.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쁠 뿐 아니라 영혼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네. 친애하는 크리톤, 기운을 내게. 그리고 자네는 오직 내 육체를 묻는 데 지나지 않다고 말하게. 그리고 관리에 따라 자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묻어주게.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 파이돈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최후를 앞두고 당부한 부분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함께 읽었던 크리톤이 다시 등장합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절친인데요. 아주 그 소크라테스를 잃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해서 멀리 도망가자 이렇게 권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톤이 참 사람은 좋은데 네. 이 지적인 능력은 좀 소크라테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 불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묻어줄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마음으로 의지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그런 진짜 친구는 머리 영리하거나 똑똑한 친구가 아니고 어눌하고 우직하고 그냥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친구. 이 크리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쩐지 그래서 이 크리톤이라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또 우리가 지지를 보내게도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말씀드렸던 다비드의 그림처럼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치 육체가 그냥 우리가 갈아입는 옷 정도에 불과하다. 네. 나의 본질은 나의 영혼에 있고 육체는 그 영혼이 잠시 머물러 있는 활용하는 그냥 의복이다. 네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자신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 좋은 데로 간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확신을 정말 제대로 된 확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다른 세계의 역사 속의 성인들도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네. 죽음이 너무 두렵고 네. 정말 죽기 싫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의연히 맞아들인 것 같은데 철학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이 파이돈을 읽으면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함께 낭독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철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독실한 이 캐톨릭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예. 네, 젊었을 때는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본질은 같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게 그리고 막 해라 종교가 두스 앤드 던트 아닙니까? 네. 뭘 사랑을 하라, 네네네. 자비를 베풀어라, 따뜻하게 해라, 뭐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네, 뭐 하지 마라,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표현이 조금 다르지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어쨌든 모든 종교의 이제 전제가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육체와 지금 눈앞의 현 세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정 속이고 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이제 성숙하고 익어가는 과정이죠. 이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주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작 제가 가령 죽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그 신념에 진짜 철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설파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면. 근데 최소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은 자기 신념에 정말로 철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파이돈은 뭐 이것도 고전 스포일러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약을 훅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네. 파이돈에 보면은 독배를 마셨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이제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네. 제자리 뛰기라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네. 인류 역사 초기 인류 문명 초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 인류 문명 초기에 이 독약 제조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다.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참 비참합니다. 이게. 근데 그 소크라테스 물론 이거 플라톤의 저술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리얼하게 네. 파이돈에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 목요일부터 사흘 동안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 이야기로 함께 하셨는데 네. 저의 바람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잠시나마 좀 숨을 돌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네. 했는데 사흘 동안 함께 하신 고전 읽기 어떠셨습니까? 일단 유명하신 진행자 선생님 직접 보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네. 이게 나이 먹고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젊은 시절로 돌아갈 거냐고 누가 가정적 질문을 한다면 네. 저는 갑자기 이 파이돈 읽다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하, 왜요? 젊은 시절에 이 내용을 읽었다면 시시하고 재미없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나이를 좀 시간을 상당 정도 소비하고 이걸 보니까 네. 정말 인간의 존재, 사회적 존재 또는 어떤 개체적 어떤 운명적 존재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고 네.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없다. 아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논증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굳이 보면 교묘한 궤변으로 반박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이 참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때보다 더 지혜로워지셨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3일 동안 플라톤의 대화편 우리 김경진 의원님 함께 나눠봤습니다. 덕분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원전 399년 그리스로 떠난 여행 어떠셨습니까? 고대 그리스까지 가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크리톤, 파이돈만 보고 오기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다음 여행의 목적지도 그리스로 정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김원익 박사 또 정여울 작가와 함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읽으면서 흥미로운 몸을 떠나보도록 하죠. 긴 여정 지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BS 북카페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